네,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합쳐서 반도체 관련되어서 그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선택을 잘하신 겁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제가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좋은 이유는요,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한 가지. 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보세요. 자, 이 내용입니다. 코스피 일단 1.3% 하락 중이고 코스닥이 1.5% 하락 중입니다. 물론 미증시도 하락을 보인 것은 맞고요. 그리고 파월도 안 좋은 코멘트를 했죠. 근데 파월이 안 좋은 코멘트를 하는 건 뻥카입니다. 뻥카. 왜 그러냐면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년물 국채금리는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에 연동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가 기준금리 대비해서 낮았어요. 왜 낮았을까요? 10년 뒤에는 5.5%의 금리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그 시장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라오고 있다는 건 지금 금리가 5.5%대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시장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원래 4% 정도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가 이번에 확 한번 튄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요, 정상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 무슨 이야기냐? 자, 요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요 내용인데 이건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의 금리 차입니다. 금리 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1년 동안 돈을 빌리는 게 이자가 쌉니까? 아니면 10년 동안 돈을 빌리는 게 이자가 쌉니까? 보통 1년 동안 돈을 빌리는 게 이자가 싸죠. 그쵸? 단기로 돈을 빌리는 게 이자가 쌉니다. 근데 여기 지금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10년 동안 돈을 빌리는 게 이자가 더 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준금리에 연동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각이 가능하죠. 왜? 보증을 미국 정부에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이표채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채권이 딱 발행이 되면 이 들어있는 채권 표딱지에 금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이걸 이표채라 그래요. 이 금리에 맞춰서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1년 전에는 내가 2%짜리 10년물 국채 금리를 매수했고 지금은 5%짜리 10년물 국채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10년물인데 이쪽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금리를 적게 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왜? 거래를 했을 때. 물론 찍혀있는 돈은 다 줍니다. 언제? 10년 뒤에. 그렇죠? 금리를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기 때문에 보통 채권마다 좀 다른데 이 표채는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금리를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지금 발행되는 건 5%에 발행이 되고, 그리고 과거에 발행됐었던 건 2%, 3%에 발행이 되면 나는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채권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격을 싸게 팔아야 됩니다. 왜? 이자 플러스 원금이 그 채권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누가 보증한다? 미국 정부에서 보증한다. 뭐에서? 10년물 국채에서 또는 2년물 국채에서. 여기에 맞게 미국 정부에서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이 빠지니까 좀 짜증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국채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연준에서 긴장을 바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언제 봤어요? 올해 3월 달에 봤다. 뭐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면서 그런 상황이 나왔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한 건요,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채권, 미국의 국채 때문에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 지급 여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딱 발생을 했고요. 예탁 자산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반환했었던 예금 잔고가 계속 준 겁니다. 출금을 해가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뱅크런이 왜 무서워요? 야, 쟤네 망할 수도 있대. 그러면 막 돈을 빼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평잔이 계속 낮아지고 모두 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채권에서 바꿔야 되는데 채권이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채권이 투매가 나오면 채권 금리가 급등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연준에서도 조율을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채권을 매입을 해준 겁니다. 그게 왜 그랬다? 은행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근데 은행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예금자를 보호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연준과 재무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은행의 예금자 보호 액수에 관계없이 예금자들은 모두 보호해주겠다.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보호해줄 수가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는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연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금리가 오를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지를 안 걸어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을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손해를 볼 수 있을 텐데 그 손해에 대한 대비책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게 뭐 지역은행 쪽으로 확 번질 만한 걸 연준에서 직접 나서서 막았죠. 옐런까지 나와서 다 보증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10년물 채권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미국 금융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또는 파월이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미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뭐죠? 한 가지 내용이죠. 파월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파월이 야, 지금 뭐 금리 뭐 별로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뻥카라는 거예요. 뻥카. 안 그랬으면 금리가 오를 리가 없지. 그렇죠? 지금 금리가 오른다는 건 당연히 지금의 상황을 반영해서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파월이 이런 부분을 놓칠 리 없다. 뻥카를 날리고 있는 거다. 왜 뻥카를 날릴까요? 물가를 눌러놔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기에는 부담스럽고 물가는 눌러놔야 되니까 계속해서 나와서 뻥카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실수를 하면 계속해서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걸 우리를 전문용어로 구라라 그러죠. 구라입니다. 근데 미증시가 왜 이렇게 빠졌을까? 그 두 번째 이야기는 테슬라의 실적 때문입니다. 실적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그 실적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뭐가 있었죠? 중국 쪽에 대한 뭔가 좀 수출 규제나 그런 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실적 이거 제한 걸릴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하락. 테슬라는 실적 까봤더니 얘네 별론데 그래서 하락. 근데 테슬라는 실적이 가장 늦게 빠졌습니다. 가장 늦게. 근데 그만큼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저가 대비 폭은 큰데 회복기를 보면 그 회복에 대한 부분이 엔비디아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면 그만큼 금리가 높아지는 데 따라서 이미 실적에 대한 할인 요인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 뭐 채권 금리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상황은 모두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신고가 내버렸고요. 관련된 종목들 보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보세요.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왜 안 빠질까요? 자, 이걸 보고 나서 이 배터리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얘네 실적도 안 좋은데 막 주가 막 올라가면서 막 연초 대비해서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건 되게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전기차 시대가 오면 올수록 뭐가 생기죠? 전장 쪽에 대한 확대가 일어납니다. 이걸 대비해서 삼성이 하만을 인수를 한 거예요. 얼마에? 9조에. 그쵸? 이쪽을 인수하면서 전장 쪽에 대비를 해놨고요. 2018년도에 삼성에서 300조 투자를 했습니다. 300조 투자. 이 중에는 5개 신수종 사업을 발표를 했는데 그 5개 신수종 사업 중에 뭐가 있느냐? 자, 첫째, 반도체. 당연하죠. 두 번째, AI. 이것도 당연하죠. 세 번째, 전장. 그쵸? 이거는 하만을 인수를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겠다는 건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그쵸? 그리고 마지막, 뭐겠습니까? 바이오. 그렇죠. 이게 삼성에서 직접 발표한 5대 신수종 사업입니다. 5대 먹거리, 미래 성장 먹거리입니다. 자, 근데 바이오를 제외하고는요, 신기하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뭘로? 자율주행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삼성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은 전장 쪽을 활용한 자율주행. 그렇죠. 전장과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쪽으로 방향을 이미 잡고 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메모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왜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일까요? 아니면 주가가 왜 이런 구간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는데 이렇게 안 빠지고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이건 앞에 좋을 내용을 미리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좋을 내용은 뭐예요? 반도체 회복이다. 근데 이 반도체 회복기에 들어서기도 전에 신규 수요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AI 반도체예요. AI 반도체. 그렇지 않았으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서 한미 반도체, ISC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만 그러냐? 하이닉스를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7월 달에 1조 하루 거래입니다. 그 다음날 1조 1000억. 자, 여기 8200억. 여기 6000억.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쓸어 담을 정도로 많이 몰리고 있다. 근데 에코프로 어때요 지금? 150만 원 반토막 났어요. 이게 왜 반토막 났을까요?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했기 때문이다. 2차 전지가 성장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반도체를 찬양하고 있지만 반도체가 성장을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사이클이 돌기 때문입니다. 사이클이 돌아요.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큼의 사이클이 돌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쪽 그 에코프로에서 만든 양극재에 대한 뭐 기술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거예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공매도가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너무 많이 올랐거든.
150만 원. 자, 여기서 막 80만 원까지 올라갈 때 막 공매도 나오면서 다 죽었다 그랬죠. 그쵸? 얘네들은 죽을 이유가 있어요. 아니, 산업이 성장하고 실적까지 확인했는데 주가가 막 쳐 올라가는데 이건 당연히 선반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앞에 좋을 내용을. 그러면 선반영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아니, 에코프로의 실적이 3년 뒤, 4년 뒤에 예상된 실적 말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기다 대고 공매도를 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막 신저가를 갱신하는데 거기서 물 탄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80만 원은 죽어야지. 공매도는 어디서 친다? 여기서 쳐야 된다. 왜?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을. 그쵸? 자, 반대로 봅시다. 여기서 쳤다. 분할로. 이렇게 했으면 공매도 안 말라 죽어요. 안 말라 죽습니다. 물론 올라가면서 그쵸? 보유하고 있는 하기야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무차익 공매도가 하도 많고 이 불법적인 게 많다 보니까 좀 그래요. 좀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린 내용은 하나입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HBM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HBM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여기 보세요. HBM은 간단합니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예요. 무슨 얘기냐? 대역폭이 넓다는 거예요. 대역폭. 대역폭이 뭐예요? 데이터가 다니는 길입니다. 길.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층을 쌓아서 만들어요. 층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층을 쌓아서 만드는데 자 보세요. First in the industry with high bandwidth memory HBM technology. 자 이게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냥 층을 쌓아서 만드는 겁니다. 층을.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HBM은 되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단지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쵸? 자, 이 위에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D램 다이를 계속 쌓아요. 적층을 쌓아요. 쌓아서 높이는 거예요. 그럴수록 데이터를 많이 보내죠. 왜? AI 반도체잖아. 그쵸? AI에 대한 즉시 처리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한 방에 빡 보내는데 여기에서는 즉시 처리돼야 되는 즉 휘발성 자료를 계속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데 그게 대역폭이 낮아요. 즉 차선이 3차선에서는 밀려. 근데 6차선에서는 안 밀릴 수 있죠. 6차선에서는 밀려. 근데 12차선에서는 안 밀릴 수 있죠. 이거랑 같은 이치예요. 근데 그 차선을 늘리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근데 이게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적층을 쌓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D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섞어냈기 때문에 뺏길 일은 없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하이닉스에서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걸 엔비디아 쪽에서 뭘 했다? 먼저 하이닉스를 픽하면서 이쪽이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거다. 이 결과적으로는요. 자 보세요. 신규 HBM3 뭐가 보입니까? 그냥 늘어나잖아요. 층이. 그쵸? 그럼 늘어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죠? 패키징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패키징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패키징 기술이 지금으로서 중요한 건 HBM에서 중요한 건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러면 패키징 장비 업체를 공략하는 게 맞죠? 그게 뭐예요? 한미 반도체예요. 한미 반도체.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괜히 올라간 게 아니라 괜히 버블이고 뭐 이쪽에 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은 없습니다. 없어요. 주가는 앞에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적이 좋은 경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하이닉스를 토대로 한미반도체, ISC 그리고 뭐 하나마이크론 이쪽은 뭐 삼성향이죠.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켜야 되지만 하나로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다? HBM 관련된 반도체 쪽. 그쵸? 여기서 제가 다변화시켜야 된다는 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종목을 나누자는 거예요. 종목을. 근데 HBM으로 인해서 하이닉스 쪽으로 또는 삼성전자 쪽으로 엔비디아가 보세요. 하이닉스 몰빵하는 게 좋겠어요? 하이닉스에서도 받고 삼성전자에서도 받는 게 좋겠어요? 양쪽 받는 게 당연히 좋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에서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다. 근데 하이닉스에서 할 수 있는 건 삼성전자에서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쪽에서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먼저 치고 가는 거고요. 삼성에서 따라잡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향 쪽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 향 쪽에 뭐 한미반도체 이런 쪽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베이스로 자 보세요. 지금 오늘도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왜 안 빠져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가격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을 때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를 토대로요. 신고가와 중급 종목들 한미반도체와 ISC 관련된 이 매매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는 뭐다? 신고가라고 제가 명확히 이야기를 드렸죠.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 그렇죠? 가격 전략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철저하게 장기적인 성장 모델을 내가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주식시장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계속한 이 수익이 나오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요. 최근에 시장도 좋지 않고 반도체를 제가 계속 좋다 그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SK 하이닉스를 토대로 신고가 중급 매매 전략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인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SK 하이닉스를 토대로 한 신고가 종목 중에서 중급 매매 전략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막 신고가 나오고 한미 반도체 안 빠지고 이러고 있다. 그거는 이유가 있다. 그쵸?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하이닉스를 토대로 한 신고가 중급 매매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자, 그리고 이쪽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는 장기 투자는 3개월이에요. 저는 어떤 종목이든 3개월 이상의 시세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2달 반 3개월 오르고 한 2달 3달 쉬고 추가적으로 올라면 그때 더 가는 거지 다이렉트로 6개월 7개월 8개월씩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임창정 꼴 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쪽을 추적 관찰할 때 내가 계좌의 효율을 높이고 싶다.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자, 여기서는 자, 이렇게 뭐 시장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종목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드리고 실제 장 시작 전에 제가 계속해서 종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오늘이에요. 오늘. 자, 한국석유, 엘컴텍, S&T에너지. 자, S&T에너지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된 건 아니고요. 장중 상한가가 일단 갔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자, 보세요. 27% 언제 나간다? 장 시작 전에. 그래야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 장중에 막 등락하고 막 그러면 매매하기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장 시작 전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이해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준비를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다뤄주고 있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3일 연속으로 상한가 종목을 잡고 있다.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세, 한국석유 당연히 강세겠죠. 그렇죠? 이 내용 보면 자, 이 내용입니다.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 JCN 시스템 언제 9시 4분 장 시작하자마자 공개가 됐는데 JCN 시스템 상한가 마감. 대성산업 어때요? 8시 54분 장 시작 전에 나갔죠. 어저께 25%인가 6% 마감이 됐어요. 그렇죠. 원익 P&E도 어저께 장중에 단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었고, 자, 하루에 20% 가까운 수익을 장 전에 알려줍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신고가와 그리고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내용 계속 확인합니다. 피델릭스, 그렇죠. 수요일날 상한가, 미래산업 급등 쭉 올려보면 계속 나와요. 극동주와 전쟁 났죠. 이쪽에 강세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SY. 자,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이 중동 쪽에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 쭉 올려보면 자, 일진전기는 봐야 됩니다. 일진전기는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장 안 갔거든. 자, 보세요. 일진전기가 어저께 여기 7% 빠졌습니다. 근데 10월 12일이에요. 언제? 장시작 전에. 그쵸? 13,610원. 어제 7% 빠진 가격이 얼마예요? 14,300원. 수익이죠.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항상 신고가를 강조드리죠.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그쵸? 그럼 신고가 매물소화 과정 돌파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 기본이죠. 기본. 그쵸? 정확히 그 구간에 매수를 한 겁니다. 언제? 신고가에. 자, 신고가를 만들면 매물소화 과정이 있고요. 최소한의 실적 확인 과정 거쳐야 됩니다. 이런 구간 거치지 않으면 장기적인 수익 모델 못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신고가에 대한 이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신고가를 이해했을 때 장중상한가를 잡을 수 있다. 내용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쭉 올려보면 DIT. 자, 이거 뭐예요? 반도체죠. 그쵸? 숨겨진 HBM 관련주입니다. 자, DIT. 언제 나갔습니까? DIT 10월 10일 8시 54분 장시작 전 DIT. 그쵸? 10월 10일 이날이에요. 보세요. 시가 1.8%, 장중 24%. 그런다 계속 일주일 내내 올라요.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다? 보세요. 똑같잖아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돌파 매수.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이 하이닉스를 토대로 한 중급 종목들 있죠. 한미반도체와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고 그리고 내가 실시간으로 내용을 한번 체크 받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장중에 단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방에는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1000명 한도로 받도록 할 텐데 이 내용을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고가와 선반영.
선반영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미반도체 같은 대시세 종목을 내가 잡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보세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신고가 매물소화. 베이스 뭐가 된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쵸? 자, 이렇게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했을 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시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요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네,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우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우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 날 영풍정밀을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